이 메디컬이 왜 중요하냐, 요거 한 개로 우리는 종양 메디컬 끝났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보만세 시청자 여러분, 김성욱입니다. 사실 촬영이 끝났었는데 우리 임정훈 본부장님이 보상 관련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대단한 걸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를 우리 설계사님들이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일부 좀 알려드릴 거예요.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네. 간단하게 메디컬 한 가지 정도만 좀 찍고 갈게요. 보험회사가 앞으로 특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보험회사가 출시하고 있는 신상품들 그리고 방향성들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면은 결국은 이제 메디컬을 공부를 할 시즌이 왔습니다. 근데 메디컬을 공부를 할 때 대부분들이 이 질병은 청구하면 얼마 나오지?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디컬 공부는 이 질병이 왜 걸리는지, 증상은 뭔지, 치료 방법은 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고객들이 병원비를 얼마 내는지, 마지막에 요거를 청구했을 때 얼마 받냐, 분쟁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걸 알면은 자연스럽게 인수 기준이 이제 당연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대부분들은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상을 박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영업에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네. 메디컬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네. 갑상선 질환만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것만 해도 시간이 10분은 갈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갑상선 메디컬 공부할 때, 자, 갑상선은 항상 메디컬은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돼요.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뭐죠? 이 하는 역할이, 얘가 호르몬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네, 호르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맛이 가면은 호르몬도 맛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은 크게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결절이 있거나, 큰 가이드라인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좌측 파트 이제 기능을 먼저 볼게요. 네. 갑상선 기능이 부족하면은 저하증, 넘치면 항진증이에요. 저하증은 추위를 좀 더 많이 타고 항진증은 더위를 많이 타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지 항진증인지 알려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될까요? 피 검사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초음파를 맨날 찍어도 네. 기능 저하증인지 항진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초음파는 수치가 아니라 모양이기 때문에, 생김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 검사를 해야지만 갑상선 기능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부족하니까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그 갑상선 기능을 채워주는 약을 우리는 신지로이드라고 해요. 신지로이드를 먹어요. 항진증은 넘치니까 좀 덜어내야겠네요. 네. 그래서 약을 메티마졸이라는 약을 먹습니다. 네, 이 약 이름까지 외워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너무 심해지면은 비대증이 오기도 하고, 또는 너무 심해지면은 눈이 앞으로 조금 나오는 암병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합병증들이 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 왼쪽 라인은 지금 끝난 거예요. 네, 기능은 기능 관련된 거 끝났습니다. 좌측은. 이제 우측을 한번 볼게요. 네. 우측은 갑상선 결절 관련된 건데, 네. 결절은 같은 말로 무록, 그리고 종양, 예. 뭐 용종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우리 신체에는 종양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 종양을 일컫는 예. 부위별로 대장이랑 위는 용종이라고 하죠. 예. 조금 심화되면 선종이고요. 예. 그리고 유방은 용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섬유선종이라고 많이 말하고, 그리고 자궁은 무록 또는 근종이라고 많이 말하고요. 난소는 낭종이라고 표현하고, 갑상선은 결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어쨌든 결절은 종양입니다. 그러면 이 종양은 양성 아니면 악성이겠죠? 악성이면 갑상선 암일 거고요. 양성이면은 갑상선에 그냥 혹이 하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내 갑상선에 결절이 있냐 없냐는 예. 무슨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얘는 모양입니다. 얘는 수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초음파를 찍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을 초음파를 찍으면은 이 결절이라는 게 보여요. 근데 대장이랑 위는 용종 보이면 바로 따버리죠. 수면 내시경 깨워서 따진 않잖아요. 근데 갑상선 결절은 함부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보이는 족족 제거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결절을 제거하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비용이 비싸다. 두 번째는 이거 제거하는데 정말 아픕니다. 네, 아파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 두 개를 보이자마자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갑상선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매년 찍습니다. 결절이 보이면은 상태가 미미하고 크기도 미미하면은
내년에 한 번 더 찍으세요? 또 찍어요. 계속 찍어요. 자, 처음에 갑상선 결절이 보였습니다. 초음파를 찍어서. 1년 있다가 또 찍었어요. 1년 있다가 또 찍었습니다. 모양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세침 검사를 하자라고 합니다. 세침 흡인 검사라고 하는데 얘는 갑상선에서 하는 1차 조직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늘 생검이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종양이 양성이냐 악성이냐 파악하려면 조직 검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갑상선에서 하는 1차 조직 검사를 세침 흡인 검사라고 합니다. 그럼 갑상선에서 의사가 세침 검사 하자라고 하면 상태가 일단 안 좋은 거예요. 모양이 뭔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침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암이네? 그러면 이제 여기 종양이 있다라는 거죠. 결절이. 결절을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반절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절제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암 환자는 가장 무서운 게 전이고 재발인데 이 종양의 잔존 여부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다 전절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갑상선에 결절인데 결절은 종양이고 종양은 양성 아니면 악성인데 악성일 경우는 암이니까 전절제를 하는데 이때 무슨 약을 먹을까요? 자, 갑상선 기능 저하층은 부족하죠. 채워줘야 되죠. 그 채워주는 약을 신지로이드라고요. 갑상선 암 환자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많이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지로이드를 먹어요. 평생 먹습니다. 왜? 갑상선은 갑자기 생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지로이드 먹는 거예요. 다만 결절인데 양성으로 판정이 났어요. 근데 제거는 하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1번 갑상선을 다 덜어낸다. 2번 갑상선이 있지만 그 중에 종양, 결절 얘만 딱 따버린다. 이 중에 후자입니다. 결절만 따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결절을 제거할 때는 메스로 제거할까요? 아니면은 고주파로 열을 가할까? 이것도 후자입니다. 이게 메디컬 전반적으로가 끝인데 요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메디컬 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점쟁이식처럼 조금씩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문진하듯이. 다만 의사처럼 엄청 물론 착한 의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편안하게 고객이 나쁜 감정 안 들게 그렇게 질문 화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혹시 어떤 병원이랑 어떤 거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약 먹고 있대요. 어떤 약 드세요? 갑상선으로 약 먹고 있대요. 그럼 머릿속에서 빨리 판단해야 돼요. 약 먹는다? 기능 저하증 아니면 항진증 아니면 양성 결절은 약을 안 먹잖아요. 암 환자다. 세 가지밖에 없죠. 후보가. 근데 암이면 암이라 했겠지. 그리고 여기 목에 있는 상처가 있냐 없냐 잠깐 보시고 물론 이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저하증 아니면 항진증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기능 저하증이세요? 항진증이세요? 신지로이드 드세요? 메티마졸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고객은 저 저하증이고 신지로이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기능 저하증이시면 확률적으로 항진증보다는 결절이 조금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 저하증이 결절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혹시 선생님 갑상선 결절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고객은 뭐라고 할까요? 모른다라고 합니다. 모른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참 이상한 거는 우리가 통풍이면은 의사 선생님이 엄청 겁을 줘요. 근데 갑상선 결절이나 단순한 거는 그렇게 겁을 주진 않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모른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절이 있고 없고는 인수 기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결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보를 하나도 안 잡는다? 이런 보험사 없습니다. 왜? 결절은 암의 씨앗이니까. 기능 저하증은 있어도 암보험 가입할 때 부담보 없이 가입 가능해요. 받아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결절은 이거를 다 용서해주는 보험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절이 있냐 없냐는 사전에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절이 있냐 모르겠습니다 하죠. 요때 질문 한 가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 초음파 찍어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결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거는 고지사항에 안 속하는 겁니다. 요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결절에 대해서 고지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찍어본 적 있으신가요? 찍었대.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물어봐야 되는 거. 한 번 찍었어요? 2번 이상 찍었어요? 근데 5번 찍었대요. 왜 5번 찍을까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결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네, 제거했으면 안 찍어요, 5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모양과 크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정상체 고지사항에서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고지해야 돼요. 해야지. 그러면 머릿속에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선생님, 제일 마지막에 검사한, 제일 최근에 검사한 날짜가 1년 지났습니까? 아니요, 한 11개월 됐는데요. 그러면 한 달 있다가 가입합시다. 고지사항 피하죠. 그럼 표준체가 되는 거구나. 그럼 고지사항 피해지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고지사항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갑상선 초음파 찍은 적 있으세요? 네. 한 번 찍었어요? 2번 이상 찍었어요? 만약에 한 번 찍었대. 한 번 찍었다. 그러면 결절 있어요? 하면 또 모른다 할 거잖아요. 이때는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은, 혹시 의사 선생님이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가 한 번 더 찍자고 권유를 하시던가요? 안 그래도 6개월 있다가 가야 되는데 왜 말하고 하죠? 한 번 더? 크기 보려고.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핵심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최근에 찍은 날짜가 언제죠? 왜? 이때는 우리 고지사항의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찍은 날짜 언제예요? 2달 전이요. 한 달 뒤에 가입을 합시다. 고지사항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속에 지니고 있는 질환은요, 모든 양성 종양은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암보험이나 수술투약이나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정기간 부담부 잡혀요. 할증 없이. 또는 어떤 일부 보험사들은 5년 부담보를 잡는 데가 있기는 해요. 어쨌든 기본 FM은 종양을 가지고 있으면 정기간 잡아요. 그런데 만약에 종양을 완전 제거를 해버렸어요. 절대로 정기간 안 잡습니다. 이때는 기간입니다. 다시, 모든 내 신체에 있는 종양을 제거를 했다? 기간 부담보.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제거를 안 했는데 요거는 정기간이에요. 물론 이때 5년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요거예요. 모든 보험사가. 그래서 종양을 가지고 있냐 제거했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디컬이 왜 중요하냐? 요거 한 개로 우리는 종양 메디컬 끝났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다른 데는 부위만 갑상선이지만 다른 데는 부위만 다를 거 아니에요. 역시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께서, 설계사님, 제가 유방의 초음파를 4번 정도 찍었는데요. 네. 왜 찍죠? 4번을? 보려고. 섬유선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에 속하겠네?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죠? 제일 최근에 한 검사 날짜 언제이십니까? 1년 지났네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디컬에 대한 공부는 먼저 큰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실제로 얼마 비용이 발생하는지, 치료 방법, 그리고 증상,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지식을 다 안다고 해서 네. 고객을 만나서 설명충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고객한테 설명만 하러 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설명충보다는 조금 툭툭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문가구나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법까지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그래도 메디컬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내용 너무 좋은데, 이게 정리를 잠깐 하자면, 네. 일단 이것도 기억에 남아요. 내가 안다 그래서 설명만 하지 말라. 질문을 해라. 왜냐면 또 질문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갑상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지만, 모든 종양은 여기에 이 원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초음파를 몇 번 찍었는지. 네. 이게 좀 포인트가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고지 의무를 좀 피하려면 언제 검사했는지 좀 따져서, 네. 지금 계약 안 하더라도 한 달 뒤에 좀 하는 게 고객한테 좋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실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네. 그걸 좀 기다렸다 한 달 뒤에 하라고 하면 되는데, 네. 대부분 한 달 뒤에 하죠. 네. 안 하고 한 달 뒤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안 하고 그런 건 없죠, 별로. 네, 맞아요. 한 달 뒤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대신 다른 걸로 병원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안 거를 된다는 거.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고객님들이 더 믿고 한 달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네. 맞죠? 지금 하시라고 하는 것보다 네. 보통은 대부분 화법이 지금 하시라는 화법이에요. 네네. 맞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다렸다 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설계사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보면. 네.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설계사님 중에 이게 메디컬을 이 정도로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간호사 출신 분들을 좀 봐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느꼈는데, 네. 설계사님 중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진짜 없는 것 같고, 사실 아까 촬영이 끝났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그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알려주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잠깐 했고요. 하여튼 오늘 2번 촬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